잘 나눠진 것 같아요. 각각 구역별로 이렇게 네. 돼 있고요. 평일보다 더 환자가 많죠. 응급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중환자실로 간다. 네, 중환자실에서 이거 한 자리 혹시라도 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좀 받습니다. 건강하게 나가십시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응급실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하던 자리에서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라고 윤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상황 판단에 조금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의료 현장을 방문한 걸 보면 말이에요. 일단은 지금 이 의료 현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이 의료 현안은 정확한 현황 파악과 상황 인식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죠. 이 점을 언론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의료계에서도 예를 들면은 그 응급실을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과 교수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생생한 그 상황을 르포처럼 이렇게 증언하듯이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에 대한 응답성이 발휘된 것이 그래도 이번 응급실 방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가서 현황을 보셨으니만큼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걸 뒷받침해서 뭔가 후속 대책이 더 자세히 나와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정부에서 좀 불필요한 발언을 가지고 이 의료계와 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도 없어야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저희 뉴스 시작 전에 저희 채널 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17개 광역시도 권역 응급의료센터 현장에 급파를 했다. 급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라는 좋은 취지도 되겠지만 글쎄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의료 현장에 대해서 본인이 좀 챙기시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는 이 정책 혼선들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경험 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면은 1급 공무원입니다. 인구가 150만이 넘는 광주광역시에 1급 공무원이 한 3명밖에 없어요. 네.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1급 공무원이면 고위직 공직자로서 해야 할 역량이 많다는 거예요. 돌봐야 될 업무도 많고. 근데 이 인력들이 병원에 가서 지금 환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일이 체크하겠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럼 체크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 측의 입장은 생각 안 해봅니까? 그 바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분들이 궁금한 거, 의심적인 거 뭐 하나 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의료 현장을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파견을 하는 건 좋은데 비서관으로 한다는 것은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기 식의 어떤 행정이 아닌가 해서 네.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그만큼 현장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는 또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이게 좀 진작에 이렇게 좀 현장 목소리를 더 챙겨 듣고 관심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네, 좀 늦은 감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보고 한번 가봐라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이제 현장을 보고 현장의 의료진들로부터 진정한 애로사항이 뭔지에 대한 듣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의료진들의 이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이 전달 체계를 통해서 대통령실까지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비서관들을 통해서 이런 걸 전달받고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추석 연휴를 앞에 두고 지금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이 내려가서 하는 부분을 저것마저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면 뭘 하라는 알겠습니다.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제 대통령이 응급실을 직접 방문했었는데 이 자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민수 차관이 어제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던 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 상태인 상태에서 증상이 악화되면 중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다고 해서 다 경증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황이 안 좋을 때 동네 병의원을 빨리 이용을 하셔서 체크를 받으시고 자, 본인이 전화를 해서 치료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경증 아니냐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증, 중증을 어떻게 의료진이 판단해야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느냐. 괜한 좀 긁어부스럼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뭐 대통령께서 그 응급의료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만큼이나 지금 이 복지부 차관의 발언도 어떤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발언, 달나라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경증으로 진단을 받아도 뭐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중증으로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가벼웠다가도 무거워질 수가 있는 것이 어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단순화해서 보는 것 자체가 어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단순히 응급실을 문을 열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응급실을 거쳐서 배후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배후 진료를 해줄 그러니까 맞춤형 진료를 해줄 그 담당 의사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응급실 문만 열어놓는다고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불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 응급실 가동률만을 얘기하고 있고 뭐 누구를 파견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지 현실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전 심각하다고 봅니다.